천주교 순교지를 찾아서 전주에서 나가사키까지. 여행을 그 의미를 가지고 분류해보면 의미 찾기와 의미 만들기 둘로 나눌 수 있다. 보고 싶은 무엇을 찾아보는 여행이 있는가 하면 여로에서 누군가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여행도 있다. 물론 엄격히 한 가지 목적만 추구하기보다는 섞여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연구여행, 답사여행은 전자의 성격이 강하고 신혼여행, 졸업여행 등은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하는 여행은 대부분 전자인데 의미 찾기 여행도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미 알려진 것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여행과 실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흔적을 찾는 여행은 머리와 가슴으로 그리는 상상이 고고학적 탐사라 부를 수 있다. 이순희 르갈다의 순교. 2014년에 출간한 내 책 죽음을 넘어서는 1801년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르갈다 이순희가 옥중에서 친정 식구들에게 보낸 몇 통의 편지를 해설한 것이다. 나는 이순희 편지를 책을 내기 20년 전 대학원 시절에 조선시대를 공부하기 위해 샤를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를 읽으면서 처음 만났다. 한국 천주교회사는 19세기 초중반 조선에 들어온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신부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와 편지 등을 토대로 정리해 1874년 파리에서 출간한 책이다. 이 편지를 세상에 처음 소개한 다빌리 주교는 우리는 그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아름답게 느껴져서 더욱 애착이 생긴다. 거기에 담겨있는 꾸밈없는 감성은 이순희의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그를 고무시킨 생생한 사랑의 진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조선의 순교자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이 소중한 분들의 생애가 금색 글자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중에 이순희 편지의 한국어 원문을 읽게 되면서 더욱 큰 감동을 얻었다. 이순희는 서울의 양반 명문가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 아버지와 외삼촌이 사경에 이르도록 박해를 받는 장면을 목도했다. 외삼촌 권일 씨는 한국 최초로 천주교 순교자를 낸 1791년 이른바 진산 사건 때 천주교의 수계로 찍힌 인물이다. 그는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기 전 모친께 인사하기 위해 동생 집에 들렀다. 이때 이순희는 만신창이가 된 외삼촌이 몸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천주교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를 머릿속에 명확히 각인되었을 것이다. 권일수는 이순희의 집을 나서서 충청도로 유배를 가는 도중에 사망하고 말았다. 이는 조선 천주교 신자가 걸어야 할 가시밭길이었다. 이로부터 딱 10년 후에 이순희도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이순희 가족은 이미 천주교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 온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늘 관아와 주유의 감시를 의식해야 했다. 그렇게 혼기가 찾아 이순희는 결혼할 뜻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천주교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여기기 때문이다. 신부와 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종교에 헌신하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로 본 유교적 시각에서 천주교도가 결혼하지 않는 일은 하늘의 순리를 어기는 마땅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 천주교 집안의 딸로 소문난 이순희가 결혼을 하지 않고 견디기는 어려웠다. 마침 전주에 비슷한 처지의 총각이 있었다. 초기 천주교의 지도자였던 유한검의 아들 유종철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신앙에 헌신하고자 하는 두 젊은 남녀를 이어준 사람은 한국에 들어온 첫 외국인 신부 주무모다. 주무모는 둘이 같은 뜻을 지녔으니 겉으로는 결혼하여 부부로 살되 내실은 자신의 신념과 동정을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한국 최초의 동정 부부가 탄생했다. 부부지만 서로 순결을 지켜주는 어찌 보면 위장 부부였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천주교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 끝에 급기야 1801년 신유 박해가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인 정약종 책롱 사건이 터졌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의 책롱에 있던 일기에서 조선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 발견됐다. 나라에 큰 원수가 있으니 임금이요 집안에 큰 원수가 있으니 아버지다. 나는 이른바 12자 흉언이다. 천주 교도들이 천주를 대군대부라고 하면서 임금과 아버지에 있는 존재로 설정한 것도 마땅찮아 하는 판이었는데 조선의 정치적 도덕적 이념이 근간인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아예 부정하는 흉측한 말까지 나온 것이다. 대대적인 천주교도 색출 작업과 신문이 이어졌고 한 천주교도는
서양배를 불러들여서 조선 정부와 결판을 지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음이 밝혀졌다. 이 말이 발설자는 이순희 시아버지 이복동생 유관검이었다. 천주 교도들이 서양과 공매의 조선을 공격하려 한다는 설은 곧이어 발견된 황사형 백서를 통해 물증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조선 정부는 천주교의 반역성을 명확히 인식했다. 천주교도가 대역죄인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역죄인이 된 이순희 시아버지 유한검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장성한 아들 곧 이순희 남편과 시동생은 교수형을, 그리고 미성년의 시동생 셋은 멀리 남해의 섬으로 유배를 갔다. 집안 여성들은 가장의 죄에 연좌되어 평안도 벽동의 관비로 유배를 가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들은 자기들도 천주교도이니 연좌로 여종으로 만들지 말고 자기 죄로 사형을 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스스로 죽음을 청하는 일은 천주교 교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양반과 여성이 관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인간이 아닌 대접을 받으며 성적인 부분을 포함해 무수한 폭력을 감당해야 할 테니 유교 이념으로나 천주교 거리로나 순교를 최고 가치로 치는 이들이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들의 주장은 극적으로 받아들여져 벽동으로 가는 도중에 왕명을 받아 전주 감옥에 다시 수감되었다. 이순희는 편지에서 유배지를 향하는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와 견주었으며 전주 감옥으로 불러들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온 포교들을 만나자 마치 친정 부모처럼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순희는 가을에 옥중으로 들어와 겨울에 사형을 당하기까지 수시로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의식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자신의 실향을 기록했고 친정으로 편지를 보냈다. 경략용의 목민심서 등에 기록된 조선의 감옥 실상을 보면 갇혀있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배고픔과 추위는 말할 것도 없고 매맞아 피가 난 상처에 구더기가 들끓는 불결한 환경이었다. 신문은 을에 죄를 묻기 전에 몽둥이로 정강이부터 때리며 시작하는 법이어서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신음이 그치지 않는 것이 감옥이었다. 이런 감옥에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 순교 사실을 기록하라는 주무모 신부의 명령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편지도 남지 않았을 수 있다. 이순희 편지에는 이런 사정이 반영된 뒤 앞뒤가 어긋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 아마도 고문으로 혼미한 의식 속에 쓰였으리라 짐작한다. 극한 상황에서도 친정 식구들에게 신앙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순희 편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인간 정신이 강인함이 특히나 인상적이었다. 숭고한 삶을 산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따라가는 여행은 내면을 고양시키는 충만감을 준다. 그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틈틈이 자료를 모았고 관련 유적을 찾아 다녔다. 이순희는 불과 20살 남짓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관련된 유적지는 적지 않다. 서울에는 생가가, 전주에는 시집과 수감된 전주감옥, 그리고 처형된 곳인 전주 숲정이가 있다. 무덤은 전주 치명자산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가는 서울역 북서편의 약현성당 부근이며 전주 시집은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초남이 성지다. 대역죄인은 집을 허물어 그 자리를 연못으로 만드는 타가저택의 처분을 받으니 이를 토대로 천주교 측에서 생가터를 찾았다. 전주 감옥과 숲정이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 고지도를 통해 대략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공부가 넓어지면 이순희를 만든 전대 역사부터 이순희가 영향을 미친 후대 역사까지 살피게 된다. 초기 천주교의 강학 공간으로 알려진 경기도 광주의 천지남이나 그들이 거주하고 사형을 당했던 양평, 여주 등 남항 일대의 성지들, 황사형 백서를 찾은 충청북도 제천의 배론성지, 이순희 오빠를 비롯해 천주교 신자 다수가 순교한 사형 집행장이었던 서수문 성지, 병인 박해 때 다수의 신자가 처형당한 절두산 성지, 그리고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주요 거점이었던 충청도 내포 지역의 순교지 해미읍성 등을 찾아다녔다. 하나씩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며 편지 내용에 더욱 깊이 공감했다. 숲정이로 가는 길. 우리 국어국문학과는 매년 봄에 학과 전체가 학술답사를 간다. 학과 설립 초기에는 방언, 설화, 민요를 체록하거나
기록 자료를 수집했는데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새로운 자료를 얻지 못하면서 유적 답사로 방향을 바꾸었다. 현대문학 분야에서는 작가의 생가나 작품 배경지를 방문하고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절이나 서원 아니면 종가를 방문했다. 그러다 내가 천주교회사를 공부하면서부터는 천주교 성지를 추가했다. 지금까지 국학 분야에서는 기독교 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었다. 1986년 우리 학과의 고전문학 전공이었던 장덕순 선생이 정년 기념 강연을 하셨는데 그날 그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당신이 연구 분야에 끌어들이기 어려웠노라고 말씀하셨다. 불교나 유교나 모두 인도와 중국에서 온 매례 종교 또는 사상이지만 이미 토착화하여 국학 분야에서 저항감이 없는데 기독교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하셨다. 지금은 장덕순 선생이 살아온 20세기 초중반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기독교가 한반도에 정식으로 들어온 지 이미 200년이 넘어 한국 문화 일부로 온전히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는 국학에서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천주교 성지를 답사지에 포함시켰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천주교 유적지를 좋아한다. 무엇보다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고 차분한 벽돌 건물 옆으로 꽃나무를 잘 심어 놓아서 봄, 가을 완상하며 쉬기 좋았다. 서울이 절두산 성지는 한강을 끼고 있어서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볼 수 있고 양평, 제천, 내포 등의 성지도 모두 정원이 잘 조성된 소담한 곳이다. 최근 개관한 서수문 성지에는 멋진 박물관을 만들어 두었다. 학생들을 데려갔을 때 모두 반응이 좋았다. 학술 목적의 답사는 새로운 연구를 위한 것이라 이미 조성된 장소가 아니라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한 곳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런 현장에는 대개 아무 흔적도 없다. 답사자가 당시의 모습을 머리로 그려야 한다. 이순희 초남이 성지에서는 젊은 동정 부부가 3, 4년 한방에서 지내며 견디기 어려웠을 정욕을 신앙으로 이겨낸 모습을 생각한다. 또 살아생전 호남 최고 갑부였던 시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3, 4등분하여 크게 한 몫은 동생에게 주어 부모를 복령해야 하고 다른 한 몫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머지 몫으로 각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한 약속한 부부의 모습을 떠올린다. 일종의 기부약정인데 한반도에서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현실에 발딛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내세를 지향하며 살아간 특이한 인간들이 천주교도들이었다. 나는 이순희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을 보았다. 이순희가 갇혔던 전주 감옥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가서 전주의 고지도와 충청도 공주의 옛 감옥 사진을 거쳐 떠올리며 이순희가 감옥 창문으로 보름달을 바라보며 한탄했던 일을 그려본다. 또 교수형 당한 남편이 끝까지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누이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구절이 남편이 시신에서 나온 편지에 있음을 듣고 안도한 이순희의 신앙심을 다시 생각한다. 감옥에서 나와 숲정이 형장으로 가는 이순희 일행을 그려본다. 석 달이 넘는 수감 생활을 끝내고 이순희 일행이 칼을 받는 날이 되었다. 이들은 사형 집행 당일 아침에도 다시 신문을 받으며 몽둥이로 정강이를 맞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맞고 고통이 심했는지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했더라 했다. 약간 남은 정보와 당시 다른 천주교도의 사형 집행 장면을 합쳐서 상황을 재구성해본다. 정강이를 맞아 걷지도 못하게 된 이순희 일행은 죄소형 수레인 한재치를 타고 숲정이로 갔다. 행로에는 구경꾼들이 몰려 나와 있었다. 이순희 시아버지 유한검은 서울 이금부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자기 땅만 밟고 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 그런 부잣집 식구의 처형이니 평소보다 구경꾼이 더 많았다. 처형장에서 남성 죄수들은 보통 상의를 벗고 화살로 귀를 꿰고 얼굴을 하얗게 칠한 다음 목침에 목을 대고 망나니 칼을 기다린다. 그러나 천주교 여성 죄수들은 상의를 벗지 않으려고 완강히 저항했다고 하며 관리들도 이를 용인해 주었다고 하니 그냥 하얀 저고리를 입은 채로 칼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 숲정이를 둘러보며 지금은 아파트 숲으로 변한 현장에서 그 옛날 얼마나 많은 붉은 피가 시내로 흘러갔을지 그려본다. 형장은 대개 시내가에 자리한다. 피를 흘려보내기 쉽고 피 묻은 칼을 씻기도 좋으리라.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그려보는 것이 내가 주로 하는 답사다. 보통 사람들 눈에야 아무 유적도 보이지 않겠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지와 상념으로 가득 차 있다. 연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유와 자료로 제한 없이 확장된다.
연구자가 낸 논문이나 책은 일정 시기에 그가 도착한 중간 기착기에 불과하니 연구는 언제 어느 경우라도 본질적으로 미완성이다. 연구는 더욱 깊어져야 하고 또 넓어져야 한다. 그래서 연구 여행도 계속된다. 조선의 천주교 순교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접국 중국과 일본, 베트남의 순교로 관심이 넓어졌고 순교행위 자체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꼭 가보아야겠다고 다짐한 곳이 나가사키다.